환경에 환경에 의한 환경을 위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기는 GP지기 초대석입니다. 안녕하세요. 팟캐스트 GP지기 초대석입니다. 대한민국 곳곳에서 환경을 위해 힘쓰고 계신 분들을 모시고 진솔한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현섭입니다. 한스쌤 오늘은 본명으로 소개를 하셨네요. 네. 뒤에 나오는 댓글에 대해서 예고이기도 한데요. 네네. 우리말을 사용하는 거를 노력하려고 해서 한글 이름으로 오늘 시작했습니다. 네, 저희 오늘 채식과 영양학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그 전에 앞서서 이제 청취자분들 소중한 댓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지윤님께서 팟빵에 청캐시 후원해 주셨고요. 댓글도 남겨주셨는데 우리가 바꿀 수 있다는 마지막 말이 마음에 크게 와닿네요. 그리고 저도 후쿠시마 주민들의 삶을 생각하니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한편으로는 피로감이 몰려오기도 하는 것 같아요. 너무나 많은 문제와 끝나지 않는 싸움. 힘써주시는 마리쌤, 항상 관련 소식 전해주시는 그린피스 유니버스 모두 감사합니다. 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댓글은 한스쌤께서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팟빵에서 된 사람 되기님께서 만캐시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유익한 방송 잘 들었습니다. 지속 가능한 세상 만들기 그린피스 활동을 열렬히 지지하는 애청자입니다. 그러면서 건의사항을 한 가지 말씀해 주셨어요. 네. 우리 방송들이 외국어로 만들어진 새로운 용어가 많이 들려서 매우 안타깝다 이러면서 네. 그린피스가 이제 새로운 활동 이름을 정할 때 우리말로 만들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이 댓글을 보면서 제가 그린피스 유니버스를 장명하신 만든, 네, 장본인으로서 PD로서 참 반성의 시간을 갖게 되는 그런 댓글이었고요. 근데 저는 된 사람 되기님 댓글 보고 또 한 가지 반성을 하게 된 게 저희가 이제 팟캐스트를 녹음을 하면서도 이런 외국어를 좀 지양을 하고 우리말을 좀 사용을 하자 이렇게 처음에 얘기를 하고 시작을 했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면서 문득문득 그런 단어들이 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계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충분히 대체될 수 있는 우리말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외래어 사용을 하는 그런 것들은 좀 지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청취자분들도 그런 건의사항 이런 거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댓글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구글플렉스님께서 팟빵에 청캐시 후원해 주셨고요. 이 방송 듣고 나서 얼마 전에 왔었던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그린피스 문자를 다시 봤습니다. 이 방송이 더 잘 이해가 되는 느낌이네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일본과 한국뿐만 아니라 전 지구촌을 통틀어 막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장마리 캠페이너님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이 방송 꼭 마리쌤이 들으셔야 될 텐데 저희가 2번, 3번 들을 수 있도록 좀 잘 전달드리겠습니다. 많은 청취자분들이 기다려주신 주제인데요. 채식과 영양학 이야기해 주실 수 있는 오늘의 게스트 방송 광고 듣고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마쇼호스트 똑이에요. 오늘 소개할 제품은 바로 크릴 오일입니다. 요즘 사람에겐 필요 없는 크릴 오일 찾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남극의 펭귄과 고래의 주식인 크릴, 먹지 말고 양보하세요. 크릴 보호와 함께 전 세계 바다의 30%를 보존하기 위해 지금 바로 인터넷 검색창에 그린피스 해양 보호를 검색해보세요. 네, 오늘 채식과 영양학을 주제로 이야기해 주실 하주연 영양 컨설턴트님을 모셨습니다. 먼저 청취자분들에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양학과 음식행동 심리학을 연구하는 하주연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유트리셔스라고 하는 작은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많은 현대인들이 지속적으로 건강하게 먹을 수 있을지를 영양학과 행동 관점에서 바라보고 교육 등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 제가 섭외가 이제 되고 나서 이제 주연 컨설턴트님이랑 전화로 이렇게 사전 미팅을 좀 했었었는데 그러면서 채식 관련된 이야기도 많이 나눴었고 근데 그런 지속 가능한 채식에 대해서 되게 많이 강조를 해주셨잖아요. 일단 지속 가능 채식도 너무 중요한데 네. 우리가 먹는 거는 매일매일 일어나고 하루에도 몇 번씩 일어나는 일이다 보니까 지속 가능하게 채식을 결국엔 실천을 해야 되는 거고 건강하게 먹으려면 그러니까 그 영양 정보도 알아야 되고 습관을 바꾸려면 행동도 바꿔야 되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오늘 나누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지속 가능한 채식을 강조했고 또 저도 이제 그린피스 후원자라서 오늘 와서 좀 뜻깊은 자리인 것 같아요.
네, 채식을 실천하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지만 또 실천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저도 주중에는 이제 락토보로 지내려고 노력 중인데 채식하면 빠질 수 없는 질문 중 하나가 영양적인 측면에 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식사라는 것 자체가 사실 그렇지만 채식도 이제 균형 잡힌 식단이 중요하지 않겠냐 하는 논의들이 많이 이뤄지고 있는 것 같은데 건강 얘기를 아무래도 같이 얘기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네. 네, 저희 시작하기 전에 제가 우스갯소리로 뼈 때리는 말을 드렸었는데 네네. 우리가 채식한다고 하면 균형 있는 식사를 얘기하는데 사실 네. 채식하기 전에도 균형 있게 식사를 안 할 때도 많잖아요. 한스쌤께서 그랬죠. 아, 뼈 맞았다. 저 앉자마자 뼈를 맞았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영양 전공자로서 채식을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에 대한 얘기도 하고 네. 또 어쨌든 습관을 바꾸는 거니까 그 습관을 바꿀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많이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컨설턴트님도 채식을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혹시 채식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혹시 있으신가요? 채식을 처음에 이제 공부할 때 접했었는데 네. 그때는 좀 관심이 없었어요. 뭐 많은 영상들을 보기도 했지만 근데 제가 미국에 갔을 때 거기 이제 반려 가축들, 그러니까 공장식 축사에 있었던 동물들을 구제를 한 농장을 갔어요. 네. 그게 이제 학교 근처에 있어가지고 갔는데 거기서 아이들의 이름이 또 다 붙어 있어요. 뭐 이렇게 에이미가 염소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메리가 닭이고 옥자가 생각나네요. 그렇게 각자 스토리텔링을 쭉 해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조금 충격을 받았어요. 얘기를 듣고. 그래서 나도 한번 그러면 진행을 해보자 라고 시작을 했는데 시작을 하고 문제점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네. 헬스를 하거나 운동을 할 때 상담을 하면 저도 그랬고 보통 뭐 요거트랑 계란 흰자랑 닭가슴살 이렇게 바라봤던 식품들이 네. 딱 뒤집어서 보니까 좀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점이 너무 수단으로 봤던 거죠. 나의 단백질을 채워주기 쉽게 위한 채우기 위한 요소들이 저 닭이었는데 아까 제가 에이미라 그랬나요? 메리라 그랬나요? 기억이 안 나요. 염소가 에임이었어요. 그러면 그 메리 닭이 예를 들어 배가를 1년에 낳는다면 네. 촉진제를 맞아서 2배가를 낳는데 그래서 구제를 해서 와도 칼슘이 계속 나가는 거예요. 네. 계속 2배가를 낳다 보니까 그런데 그런 문제들을 보면서 어떻게 여기에 나도 도움을 되는 걸 할 수 있을까 하면서 시작을 했었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고기도 고기지만 원래 근데 고기를 별로 안 좋아해서 네, 유제품이랑 계란을 좀 안 먹으려고 노력하는 편인 것 같아요. 네. 또 한편으로는 너무 어떤 법칙을 세워놓으면은 네. 우리 폭식증 같은 게 일어나기도 하잖아요. 네, 다이어트 네. 너무 심각하게 하다 보면. 그래서 그 중간에 어떤 지점을 찾으려고. 를 찾으려고 저도 노력하는 것 같아요. 사실 진짜 채식이라는 게 방금 컨설턴트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쉽지만 또 어려운 주제인 것 같아요. 채식에 대해서도 진짜 다양한 용어가 있잖아요. 이걸 좀 차근차근 먼저 짚어보면 좋겠는데 요즘 뭐 TV나 유튜브 이런 데서 좀 플란트 베이스드, 그러니까 식물 기반, 그리고 비거니즘 이런 용어들이 막 혼재돼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단어들을 좀 어떻게 구분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다양하게 혼합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식물성 음식이라고 이제 통칭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네. 그거를 실천하게 되는 이유가 사람들마다 참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환경을 고려해서 어떤 분들은 동물의 권리 때문에 네. 또 어떤 분들은 건강이나 몸의 기능을 위해서 실천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해한 바로는 요즘 플랜트 베이스드 식단 네. 식물 기반, 우리도 아까 한글 얘기했으니까 식물 기반의 식단을 얘기할 때는 철학적인 내용보다는 요즘 배양육 같은 거, 네네. 그런 대체육. 네, 대체육 같은 거 얘기할 때 플랜트 베이스드, 그러니까 식물로 식품을 만드는 거 이제 국한된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요즘 식품 쪽에 기술도 발달을 했다 보니까
푸드테크에서 유행한 제품들로 또 많이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네. 비건은 음식만 국한된 게 아니라 더 철학적인 내용, 다양한 실천 이유를 포함해서 실행하시는 분들이라서 옷일 수도 있고 네. 구두, 등등 가방? 라이프스타일, 네 맞아요. 전반에 대해서 실행하시려고 하는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비거니즘은 이제 그런 삶을 실행하시려고 하는 그 실행력 자체를 좀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들으니까 뭔가 이해가 이제 좀 되는 것 같은데 쏙쏙 되네요. 좋은데요? 이거 약간 영혼 없는 리액션 아닙니까? 됐나요? 아까 소개에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현대인들의 건강을 위한 그런 식단을 생각하고 계시고 그러면서 또 지구도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신데 그중에서도 혹시 채식을 권하시는 이유가 따로 있으실까요? 채식을 권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네. 크게 두 가지 이유일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식재료의 균형이 깨어져 버린 현대사회 때문에 채식을 네. 권하게 되는 것 같고 두 번째는 동물의 복지나 권리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변화가 생기면서 채식을 권하는 풍조가 많아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돼요. 첫 번째가 이제 식재료의 균형, 두 번째가 동물의 권리인데 좀 중요한 개념이 등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건강과 유통 측면으로 이야기를 해보자면 네. 우리 예전에 구석기 시대나 신석기 시대에 사냥을 할 때는 지금만큼 육식을 많이 할 수가 없었잖아요. 네. 사냥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생존 시에 좀 효과적인 게 음식에 동물을 사냥을 하는 건 거예요. 똑같이 채소나 곡식보다는 포만감이 오래 가고 네. 또 그 똑같은 양을 먹어도 이제 기름이 있고 하니까 열량이 높다 그쵸. 보니까. 열량이 높으니까 이런 음식들을 사냥을 하고 먹고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했었죠. 네. 과거에는. 그리고 채소나 곡식보다 일단 요리를 좀 못해도 괜찮아요. 아, 그쵸. 맞아요. 네. 굽기만 하면 되니까. 그쵸. 음, 그래서 이제 그랬던 세상이었는데 네. 이게 지금으로 넘어오면서는 너무 다른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인류 최초로 음식이 넘쳐나는 세상이고 네. 또 기아 문제가 그렇다고 해결이 된 것도 아니고요. 양극단으로 치우쳐진 아이러니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 보니까 이제 채식을 권하면서 자연스럽게 좀 동물성 식품을 먹는 횟수도 줄이게 되고 네. 또 유독 술이나 아니면 식사량도 늘어나는 것 같아요. 아, 뭔지 알 것 네. 같아요. 약간 회식하면 삼겹살에 소주 이런 맞아요. 문화가 좀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좀 좋은 대접을 하려면 고기를 대접한다 이런 문화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 또 하나의 측면인 것 같고 또 의료계에서도 비만, 당뇨, 고혈압 같은 걸 줄이기 위해 많이 고군분투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과식과 기름지고 자극적인 음식이 미치는 영향이 크니까 채식을 권하면서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아까 동물의 권리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동물의 권리나 생물 다양성 측면에서는 어떤 이유로 채식을 권하시는 건가요? 소비자의 수요가 많아지면서 육류 네. 음식을 생산을 많이 할 수밖에 없고 생산량이 늘어나면 단가를 낮추기 위해 노력하잖아요. 네네. 회사라면.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런 공장식 축산이라는 형태가 생겼고 또 그로 인해서 산림이 파괴되는 부분도 있었고 그쵸. 또 곡식의 양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네. 사료로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탄소 배출량도 많아지고 물과 토양의 오염도 생기고 그러니까 몰랐던 것들을 소비자도 알게 되는 거죠. 네. 네. 동물을 가둬서 키우면 매번 청소하기가 어렵잖아요. 아무래도 너무 좁은 그쵸. 공간에 여러 마리가 있다 보니까.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류독감 같은 없었던 질병들도 생기면서 또 다른 문제점들이 야기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도 많다 보니까 네. 사회 환경 문제를 보면서 동물의 권리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도 달라졌기 때문에 네. 채식을 권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음, 네. 그리고 이거는 채식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네. SNS가 발달을 하면서 특정 식재료가 유행할 때가 많잖아요. 아, 그쵸. 그렇죠? 뭐 최근에 샤인머스킷도 있었을 거고 아보카도도 아보카도도 있었고. 있었죠. 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생산하시는 분들이 그만큼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제 특정 종만 많이 생산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생태계가 단조로워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다양한 음식을 소비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또 채식이 일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진짜 이런 식재료들도 각각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좀 이런 것들이 계속 좀 보존이 돼야 더 다양한 우리가 식단도 구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채식이 기후위기랑도 사실 굉장히 관련이 깊잖아요. 네. 축산업이 이제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14% 정도를 차지한다고 해요. 이게 운송 분야 전체 배출량이랑 이제 맞먹는 양이라고 하는데 이제 과학자들이 얘기하길 우리가 파리 기후변화협약이나 IPCC가 이야기하는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1.5도 이하로 유지해야 된다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제 전 세계 육류 소비가 2030년까지 1인당 연간 24kg 2050년까지 1인당 연간 16kg 수준으로 감축을 해야 된다고 해요. 어떻게 보면 30년은 진짜 얼마 남지 않았는데 24kg 그리고 그 20년 후에는 거기서 더 줄어든 16kg까지 줄어들게 되는데 이게 지금 저희가 대응을 하지 않으면 2050년에는 그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절반 이상이 52% 정도가 농업 분야에서 나오고 그 중에 이제 70%가 축산업에서 발생할지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주연님께서 그 2018년 그린피스 보고서 Less is More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좀 보고 오셨다고 들었는데 네, 되게 흥미 있었어요. 네. 역시 그린피스는 보고서를 참 잘 만드세요. 그 2018년에 그린피스에서 만든 보고서 Less is More에도 있는데 식품의 흐름을 큰 관점에서 바라보면 네. 이제 우리 입으로 음식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원재료가 있고 그걸 이제 배송하고 그 다음에 가공하고 조리해서 다시 또 배송을 하죠. 네. 유통을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그걸 거쳐서 우리 집으로 오거나 아니면 가게로 가서 저희가 거기서 사 먹잖아요. 네. 근데 그 단계가 많아질수록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게 되니까 탄소 배출량도 많아지는 것 같아요. 네. 원재료 단계에서는 식품을 심고 재배하는 채소에 비해 동물성 식품은 가축을 키우는데 이제 줘야 하는 사료를 키우는 단계가 추가되잖아요. 네. 영국에서 지속 가능한 식품 시스템과 농업을 연구하고 계시는 그 피터 스미스 교수님의 말을 빌리면 이때 온실가스의 소비량을 비교해 보면 100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해요. 100배요? 네, 정말 차이 많이 나죠. 그러니까 양을 줄일수록 기온이 올라가는 거를 막는 역할을 하게 되겠죠. 네. 그리고 식품의 이동이 많고 또 사전에 처리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 미리 씻어놓는다거나 잘라놓는다거나. 포장을 한다거나. 그쵸. 그때도 온실가스가 소비량이 많아지니까 로컬푸드, 신토부리, 네, 또 함께 언급되는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신토부리라는 단어를 되게 오랜만에 들어서 정겨운데 진짜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로컬푸드라고 부르는 그 지역 농산물을 구입하면 탄소 발자국을 좀 줄일 수가 있잖아요. 네. 운송을 위한 포장도 이제 생략을 할 수 있으니까 플라스틱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소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요새 마트, 슈퍼마켓 중에서도 플라스틱 사용 안 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잖아요. 네, 네. 맞아요. 그런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2050년까지도 육류 소비량을 줄이는 게 목표시잖아요. 네. 예전에 귀했던 식재료는 그 식재료를 만드는데 품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비싸다고 생각을 해요. 트러플 같은 것도 그런 네. 거겠죠? 네. 맞아요. 우리나라 음식을 보면은 예전에는 고기를 통으로 넣기보다는 잘게 다진다거나 다른 채소랑 곁들인다거나 국물을 내거나 또 전 구울 때는 계란물을 입혀서 굽는 식으로 네. 이렇게 조리 방식이 다양했었던 이유가 이제 비싼 식재료를 잘 활용하려고 했었던 방법이었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근데 지금은 귀한 식재료가 뜨면은 빠르게 생산해서 또 소비가 빨리빨리 가능해지다 보니까 네. 그 순간에는 좋지만 대량 생산을 하다 보면은 소비가 줄어드는 순간부터는 이게 음식물 폐기로 넘어갈 수도 있고 또 다른 품종을 심기 위해서는 환경을 바꾸고 세팅도 바꿔야 되니까 그런 게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고서를 보면은 유럽이나 아메리카 대륙 쪽보다는 어쨌든 우리나라 육류 소비량이 낮게 책정돼 있긴 네, 적은 편이죠. 하더라고요. 네. 지금 주변에 보면은 근데 그래도 많이 먹잖아요. 사실 1인분에서 끝나는 경우가 거의 없지 않나요? 이때다 하고 막 먹지 않나요? 그렇죠. 저만 그런 게 아니죠.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연습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그린피스 영국 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이런 테스코와 같이 우리나라 뭐 이마트 홈플러스 같은 그런 대형 유통 회사랑 네. 그리고 버거킹, 맥도날드 같은 패스트푸드점에서 공장식 축산 회사들의 고기를 구입하지 말라고 요구를 하는 그러한 캠페인을 또 하고 있고, 네. 특히 테스코 같은 경우에는 2050년까지 공장식 축산 고기 판매량을 절반으로 줄이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오늘 주연 컨설턴트님께서 또 다른 영국에서 가져온 지속 가능한 식단의 또 다른 프로젝트를 소개해 주신다고 들었어요. 이 프로젝트 이름은 원블루 닷이라는 식단인데요. 네. 참 신기한 게 영국은 이런 부분이 좀 빠른 것 같아요. 비건에 대한 움직임도 빨랐고 영양학회 움직임도 아니나 다를까 제일 빨라요. 네. 그래서 영국 영양학회에서 제시한 이 식단은 환경을 고려한 3가지 지표와 그다음 건강을 고려한 1가지 지표를 바탕으로 식품 유통 시스템과 건강을 고려한 식단을 제안하는 프로젝트인데, 환경을 고려한 3가지 지표가 이제 우리 아까 얘기했었던 온실가스 배출량, 그리고 땅 면적 사용량, 그리고 물 사용량 을 고려하는 것이 있고요. 아까 건강 얘기했었던 건 이 음식이 얼마나 수명을 연장하는 데 도움을 주는지를 평가하는 네. 그런 지표들이라서 신선한 접근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진짜 영국이 막 내연기관차 판매에 있어서도 굉장히 앞서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기후법도 제가 알기로는 먼저 그렇게 발의를 한 국가이기도 하고. 네, 이런 진짜 기후위기 측면에서는 정말 좀 선제적으로 대처를 하는 국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수면 연장 이야기를 들으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 채소나 이제 렌틸콩처럼 좀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을 많이 먹으면 심장병 그리고 암에 걸릴 위험이 좀 낮아진다, 이런 연구 결과를 본 기억이 있어요. 네. 그리고 또 견과류, 과일, 채소, 콩류 이런 걸 좀 섭취를 하면 이름이 좀 어려운데 관상동맥성 심장질환, 당뇨, 뇌졸중, 특정 유형의 암 발병률 감소 이런 거랑도 연관이 있다는 또 연구 결과를 본 기억이 있어요. 그 식물성 식품이 아무래도 동물성 식품에 비해서 네. 지방이나 그런 콜레스테롤 이런 류보다는 비타민이나 미네랄 그런 것들이 같이 있는 확률이 높다 보니까 네. 나연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연구 결과들이 많이 또 나오는 것 같아요. 프로젝트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네네. 2018년 10월에 처음 런칭이 되었어요. 네. 약간 따끈따끈한 그러네요. 네, 프로젝트인데 시작은 더 이상 인간의 건강만 바라보고 건강한 식단을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이 영양학회 쪽에서도 이제 인지된 거예요. 네. 그래서 과학도 발전을 많이 했고 또 지구와 인간의 건강을 모두 고려하는 윈윈 전략이 가능할 거라는 생각으로 시작한 프로젝트예요. 실제로 보고서를 보다 보면은 네. 많은 환경단체나 식품업체, 공공보건 전문가와 같이 진행이 되어서 자료를 찾아보면 굉장히 풍성해요. 정부 기관이나 유엔, 그린피스 등에서 목표로 하는 환경 보호에 기여를 하기 위한 많은 노력한 흔적도 볼 수 있고요. 네. 영양사가 하는 일과 관련이 있기도 한 것 같은데 네. 국내에서도 보면 급식소에 계신 분들도 있지만 대학병원이나 아니면 보건소에 가서 영양 상담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되게 다양한 곳에서 음식과 사람 사이 역할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음식도 알고 사람들의 건강도 아는 전문가가 발벗고 나서면 2050년까지 IPCC에서 지구 온도를 1.5도 낮추는데 기여할 수도 있을 거고 또 사람들의 건강도 챙길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현재 유통 시스템이나 생태계 전체를 바라보면서 유기적으로 바꿔야지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들도 있으니까 좀 똘똘해진 네. 스마트해진 접근인 것 같아요. 똑똑한 접근. 네. 똑똑한. 그러면 원블루닷에서는 어떠한 식단을 제안하고 있나요? 아까 제가 4가지 지표라고 말씀드리면서 네. 그 3가지 설명드릴 때 온실가스랑 땅 면적, 물 사용량을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비교를 할 수 있지에 대해 좀 궁금하실 수 있는데 네. 혹시 두 분은 영양소들 중에서
제일 사람들이 관심 많은 영양소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탄수화물. 탄단지 중에서. 탄수화물입니다. 땡! 단백질. 탄수화물도 관심이 있겠죠. 그러니까요. 좋아먹겠습니다. 단백질입니다. 저의 의도는 단백질이었는데 네. 이제 100g의 단백질을 다양한 식품별로 가질 수 있는 크기가 다르잖아요. 네. 뭐 예를 들어 고기면 100g을 단백질을 하려면 300g 필요할 수 있고 콩이면 뭐 350을 필요할 수도 있고 네. 이제 그런 것처럼 100g의 단백질을 생산하는데 이 식품이 얼마만큼의 물을 쓰고 얼마만큼의 면적을 쓰고 얼마만큼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지 네. 이제 그 기준으로 추천을 하는 건데요. 되게 신기하네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똘똘하다고 내용을 들어가서 보시면 이 4가지 지표를 바탕으로 고려해서 9가지 카테고리에 대한 식사 방법을 제안을 해요. 네. 뭐가 있을까요? 저탄고지 이런 것처럼 네. 어떤 영양소를 줄이고 어떤 걸 늘려라 라는 접근보다는 식품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총 7가지 식품군을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고기 중에서도 그 붉은색 고기. 네.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식물성 단백질, 그 다음이 생선, 유제품, 그 다음에 전곡류, 이제 곡류 얘기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탄수화물 전반 얘기할 때 감자라든지 왜 다른 고구마, 류들 있잖아요. 네. 네네, 맞아요. 그런 류, 그 다음에 과일, 채소, 물 이렇게 7가지 식품을 분류해서 얘기를 하고 네. 나머지 2개가 다른 접근인데 식사량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관련으로 또 얘기를 해요. 네. 이렇게 9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 중에서 몇 가지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첫 번째 그 붉은 고기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콕 집어서 붉은 고기류라고 쓴 이유가 아마 이산화탄소 배출량 때문인 것 같아요. 다른 단백질과 비교해서 높기 때문에 하루에 여기서 얘기하는 건 1인 70g 정도? 네. 그리고 일주일에 350에서 500g 정도. 근데 그게 이제 고기 전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붉은 고기를 얘기하는 거라서 네네. 여기서 권하는 건 붉은 고기의 양을 줄이고 그걸 이제 다른 뭐 닭이나 다른 류를 제시를 하시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 좀 두 번째는 생선인데 생선도 그 많은 품종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생태계 그쵸. 차원에서. 그래서 지속 가능하게 생선을 잡고 있는 류를 권하는데 우리 인증 마크 중에서 보면 뭐 MSC나 ASC 같은 로고들이 어느 정도의 양만 유지하고 그 이상은 잡지 않는다든지. 그럼 MSC 로고, ASC 로고가 네, 붙어 네. 있는 생선이라면 네. 이건 지속 가능한 포획을 했다. 맞아요.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선택을 하시는 것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여기서 이제 제한하는 양은 한 생선 한 도막, 2도막 정도를 얘기하는 것. 이걸 하루에 그쵸. 먹을 때요? 네. 음.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거는 채소나 과일 부분인데 네. 이거는 너무 잘 알죠? 채소, 과일 많이 먹으면 좋다에 대해서는. 그런데 채소, 과일을 여기서 콕 집어 얘기한 건 우리가 아까 신토부리 얘기했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계절 과일이고 네. 그 지역에서 생산한 과일을 음. 이왕이면 드시는 걸 권하고 1인 가구 많잖아요. 그쵸. 네. 1인 가구들은 너무 힘들어요. 채소, 과일 사놓으면. 한 번에 좀 아. 양이 많으니까. 맞아요. 다 쓰레기가 되기도 그쵸. 하고. 네. 썩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캔이나 얼린 제품을 사는 게 오히려는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럼 얘기도. 한스쌤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쓰레기가 좀 덜 나오는 측면에서 그런 맞아요. 건가요? 네. 그래서 그렇게 제안을 하는 것도 있었어요. 네. 아니면 이제 나는 그것도 이산화탄소를 사용을 하는 거니까 배출량을 줄이고 싶다 하면 미리 이제 손질을 해서 네. 먹기 편하게 제가 가공을 하는 거죠. 뭐 마늘 같은 걸 많이 샀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다져서 얼려놓는다거나 그쵸, 얼려놓는다든지. 큐브처럼 만들 맞아요, 수도 맞아요. 있잖아요. 그런 거를 제안하는 요소들이 좀 새로운 접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이 개념이 저는 너무 재밌었고 네. 주위에 많이 알리고 싶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영국 기준으로 많은 수치들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이제 저의 바람은 한국 기준으로 다양한 환경단체와 또 영양학회와 공공보건 쪽이 같이 진행하는 거를 바라고 있죠. 한국화하고 싶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혹시 그러면은 생각해 놓으신 그런 한식 메뉴 같은 거는 있으신가요? 있어요. 제가 몇 가지 생각해 봤는데, 첫 번째는 이제 전을 예시로 들면, 네. 우리 제사 지낼 때 육전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네. 그쵸. 그러면 육전의 그 붉은 고기를 대구전이나 동태전으로 바꾸는 것도 흰살 생선으로. 그쵸.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또 페스코 감자전. 하시는 분들한테는 네, 되게 맞아요. 좋겠네요. 네, 그리고 거기다 이제 비건 하시는 분들은 감자전이나 채소전으로 옮기시는 것도 있겠고, 김치찌개 끓이실 때 돼지고기 넣고 많이 끓이시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돼지고기 대신에 좀 감칠맛을 내게 콩비지처럼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아니면 두부를 좀 많이 넣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진짜 이런 지표들을 뭔가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좀 수정을 할 수 있다면 진짜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만약 그렇게 되면 저희 그린피스 유니버스 찾아오셔서 청취자분들한테도 꼭 한번 좀 소개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때 다시 꼭 오겠습니다. 그리고 현대인의 건강 부분에 있어서도 뭔가 더욱더 좀 공감이 되는 한 해였던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이제 연말까지 수도권은 거리두기 2.5단계가 유지가 되는데 네. 그렇다 보니까 좀 외부 활동량이 많이 줄어들어서 진짜 이게 우픈 단어인데 확진자 뭐 이런 신조어까지 등장을 하고 있잖아요. 네. 뭔가 채식을 좀 병행을 하다 보면 이런 줄어든 활동량을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네. 저희가 아까 얘기를 했던 것처럼 사실 채식하면은 좀 영양학적인 불균형이 좀 있을 수 있지 않나 네.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 참 우픈 단어이긴 해요. 확진자라는 표현이. 네. 그런데 그와 동등하게 자주 나왔던 표현이 코로나 블루이기도 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우울하고 근데 그 우울함을 먹는 걸로 달래는 사람들이 많아졌기도 한 것 같아요. 네,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확진자니까 살을 빼고 싶다라는 그 마음도 너무 이해되고 또 특히 2.5단계 하면서 2.5단계와 같이 검색된 게 근손실이었어요. 네. 헬스장이 다 문을 닫다 보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이 많이 있으신데 코로나 블루 관점으로 또 바라보면 네. 먹는 것으로 해소를 하는 게 일정 부분은 건강한 해소이기도 한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게 네. 생각해요. 너무 우울한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음. 근데 다만 너무 치우쳐져서 살이 많이 찌게 되면 문제가 되긴 네, 하죠. 건강상에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쵸. 불규칙하게 먹고. 맞아요. 네. 또 재택하고 그러다 네. 보면 그런 식사도 경우가 진짜 많죠. 제때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 제일 좋고 중요한 건 규칙적인 식사인 것 같아요. 네. 채식 이전에 규칙적인 식사이기도 하고 내가 조금 살이 찐 거에 대해서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고 내가 좀 우울한 거를 이렇게 해소하려고 하나 보다라고 인식을 좀 하면서 스스로를 약간 보듬어 줄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다시 이제 채식의 영양학적인 불균형 얘기를 좀 해볼 텐데 네. 완벽한 식단이 있을까요? 완벽한 식단. 군대에서 컨설턴트님이 네. 그렇죠. 학교에서 주는 이제 네. 컨설팅을 해주시면 네. 그게 완벽한 식단이지 않을까? 완벽에 가까운 식단? 그쵸.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제 식단을 바라보면 완벽하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 어렵죠. 맞아요. 100%라는 게 존재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완벽한 식단을 얘기하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 드는 생각이라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52kg의 여성분이 있다고 했을 때 그분이 하루에 필요한 탄수화물 양을 영양학회 쪽에서는 300g 정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네. 사실 52kg가 제 몸이지만 오늘의 탄수화물 300g이 차지하는 비율은 좀 적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완벽한 식단도 없지만 오늘 먹는 이 식사가 나의 몸 전체를 좌우할 거라고 너무 걱정하시지는 않으셔도 된다는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균형적으로 먹고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해볼 텐데, 우리가 식단은 어떤 방향으로 가기 위한 방향성인 거고, 네. 그람 단위로 정확하게 하려고 접근을 하는 건 매일을 초 단위로 정확하게 살고 싶은 욕구 같은 거죠. 그렇다 보니까 그 방향성에 대한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특정 식품만 먹으면 영양소 결핍이 생길 것 같다에 대한 걱정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채식을 하면 영양학적으로 안 좋을 것 같, 좋을 것 같에 대한 뜨거운 이슈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랬는데 동물성 식품을 전체를 배제하게 되면 비타민 B12나 철분이나 칼슘 이런 게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시게 되는데, 네. 사실은 식물성 식품에도 그런 그런 영양소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예전에 연구할 때 관심이 없었던 거죠. 식물성 식품에는 이런 영양소들이 들어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그쵸, 없었다는 네. 거죠. 왜냐하면 예전에는 우리도 얘기하다 보면 우유에 칼슘이 많아요. 맞아요. 그쵸. 근데 시금치에도 칼슘이 많아요. 이런 얘기는 네. 그렇게 막 들어보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많은 칼슘을 먹을 수 있는 식품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던 거지. 네. 이제는 그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처럼 네네. 다양한 채소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보다 보면 다른 영양소들도 다 있구나라는 걸 아시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또 예시를 들어주시니까 쏙쏙 이해가 되네요. 그쵸. 또 증명을 하고 싶어 하는 경우도 많아요. 네. 논문을 통해서나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채식이 더 좋다 이런 얘기들을 하기도 하고, 또 반대 측면에서는 아니다, 채식으로 채울 수 없는 뭔가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런 식단이 결국 증명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10년, 20년 시간이 지나다 보면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아닌 것 같다, 바라보는 관점에서 있을 수 있다, 없을 수 있다. 그리고 사실 네. 그만큼의 시간이 지나면 또 기존의 연구 결과들도 또 바뀔 수도 있을 것 맞아요. 같아요. 네. 그래서 연구 결과에 대한 것도 우리 삶으로 다시 돌아오면, 연구 결과가 이러니까 난 슈퍼마켓에서 토마토를 살 거야, 이렇게 살지는 않잖아요. 네네. 그래서 한번 읽어보고 이런 생각도 있구나 라는 걸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또 그 영양 불균형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식물성 단백질이 동물성 단백질을 대체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참 많거든요. 맞아요.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이 다른지에 대한 질문 때문인 것 같은데, 네. 바나나에 있는 비타민이랑 사과에 있는 비타민이랑 같을까요? 같지 않을까요?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쵸. 비타민의 종류가 많으니까. 그쵸. 그 비타민이 어떤 식품에 저장되어 있기 위해서 조금 다르게 생길 수는 있지만, 네. 단백질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똑같이 생겨야 단백질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분자 구조나 뭐 이런 것들이. 그쵸. 약간 딥하게 접근하면 이제 화학 구조 이렇게 네. 가는데, 근데 이제 왜 식물성 단백질, 동물성 단백질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라고 네. 하면, 그걸 먹으면서 같이 먹는 다른 영양소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기를 먹을 때 칼슘, 비타민 B12 이런 걸 좀 많이 먹을 수 있었다면, 이제 식물성 단백질을 먹을 때는 비타민 C, E, K 이런 것들을 같이 많이 먹을 수 있다 보니까 두 개의 차이점이 부각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대체 가능하다라기보다는 조금 더 이제 신경을 쓰면서 먹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더 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단백질 중에서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 중에 식물성 단백질이 더 소화가 잘 되시는 분도 있어요. 고기 소화 잘 못한다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체질적으로. 그쵸. 그런 것처럼 몸에 들어와서 이 영양소가 잘 쓰이는지 아닌지를 얘기하는 걸 전환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몸 사람에 따라서 전환율이 다를 수도 있고 또 그 전환율에 따라서 단백질이 음식에는 많았는데 몸에선 적게 쓰일 수 있고 또 적게 먹었지만 다 쓰일 수도 있고 하니까 네. 그런 관점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실생활로 들어오자면 코로나 때문에 사실 연말 연초 약속들이 전부 취소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집에서 좀 만들 수 있는 그런 음식이 있을지 오늘 말씀해 주신 내용을 좀 기반으로 추천을 해 주신다면? 네. 일단 어쨌든 코로나니까 또 코로나 상황에서 뭔가 내가 더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건 없지 않을까? 이런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아직 이제 약도 개발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확실히 약보다는 식품으로 뭔가 연구를 하는 게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려요. 그래서 아직 많이들 연구를 진행을 하시고 계시는데 한 가지 그래도 분명한 건 면역력이 높으면 바이러스가 침투를 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 보니까 네. 이제 코로나 시기에는 과도하게 다이어트를 한다든지 아니면 좀 과체중이신 분들은 체중을 조금 평균 몸무게를 유지를 하면 확실히 면역력이 좋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얘기하고 싶었고 면역력을 높이는 영양소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네. 비타민 C나 E가 좋아요. 그래서 그런 게 많이 든 음식도 좋고 또 밖에 많이 안 나가시는 분들은 비타민 D를 챙겨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영양제도 있겠지만 식품으로 얘기하면 채소나 콩 이런 건 많이 아실 것 같고 뿌리채소류 있잖아요. 네. 연근이나 그런 류? 좋아합니다. 네네, 우엉이나 그런 류 또 겨울철에 좋으니 그런 것도 좋을 것 같고 버섯, 미역류 이런 류들도 좋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또 예뻐 보이게 만들 수 있는 음식들도 있는데 저는 영양 컨설턴트이긴 하지만 요리에 큰 취미가 있진 않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집에서 요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할 때 제 네. 기준으로 생각을 많이 해요. 음. 손이 덜 가면서 요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네, 제가 겨울철에 추천하는 방법은 솥밥류인데 솥밥도 또 솥이 있어야 돼. 그래서 전기밥솥으로 하면 돼요. 아, 네네. 네. 막 콩나물밥 하는 것처럼. 맞아요. 딱 그 방법을 쓰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엉이나 연근 같은 거 썰어서 밥을 지을 때 같이 넣어 놓는 거예요. 그러고 연어 같은 것도 그 토막 자체를 네. 밥 지을 때 올려놓으면 있거든요, 네네. 같이. 그래서 그 상태로 밥을 해가지고 비벼서 바로 이제 간장이랑 먹어도 너무 편하고 빠르고 좋아서 그거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어요. 네. 사실 저는 그 입병도 조금 많이 나는 추세고 좀 올해 건강검진에서도 비타민 D 부족하다는 결과가 또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추천해주신 솥밥 좀 도전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완전 추천이에요. 네, 저도 집에서 요즘 코로나로 재택근무 많이 하면서 처음에 요리 관심이 많이 생긴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네. 좋은데요? 네, 그래서 막 파다 듣는다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의지를 오. 잃으셨나요? 의지를 잃었다가 이번 기회를 바탕으로 다시 한번 솥밥에 도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분들이 이렇게 들으시고 이런 지속 가능한 채식을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마지막으로 저희 청취자들을 위해서 쉽게 이렇게 실천할 수 있는 팁 같은 것들이 있으면은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 실천은 또 아는 것과 다른 것 같아요. 맞죠. 네. 행동이 정말. 그쵸. 네, 패턴대로 행동을 하다 보니까 그런 네. 것 같은데 실천을 하기 위한 방법을 제가 몇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제안드리고 싶은 건 인증마크나 아니면 각종 회사와 단체에서 제시하는 지표 같은 걸 확인해 보시는 건데요. 또 많이 아시겠지만 비건이나 동물보호 인증마크, 또 아까 소개드렸던 지속가능한 어업활동 네. 인증마크 같은 거를 보고 구매하시면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SNS를 자주 하는 편인데 네. 자주 제 눈에 노출이 되어야 지속 가능한 식단을 하게 된 가능성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지속 가능한 식단을 하고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그런 걸 소개하시는 뭐 패션 회사나 아니면 연예인분들 그런 피드들을 팔로잉하는 것도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좀 생각이 나는 게 이제 두 가지 해시태그를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나의 비거니즘 일기라는 해시태그인데요. 네. 이게 요새 그 MZ세대 그리고 비건 사이에서 좀 되게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또 최소 한 끼 해시태그인데 이거는 홍보인가요? 네, 봤어요. 맞습니다. 저도 봤어요. 사실 부모님 하신 거. 그린피스의 채식 캠페인 해시태그인데요. 이 해시태그로도 그 많은 분들께서 자신의 채식 식단 되게 활발하게 공유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해시태그 잠깐 소개해드리고 다시 빠지겠습니다. 네. 그 해시태그 얘기하시니까 또 드는 생각이 이게 막상 하려고 하면 메뉴가 생각이 안 나요. 네.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해시태그 타고 들어가면 아 이런 메뉴도 있지라고 하면서 아시게 되기도 하는 것 같고 또 일하거나 지치거나 갑자기 배고플 때 없으면 또 실천하기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미리 좀 정신 있을 때라고 할까요? 주말이나 이럴 때 약간 1시간, 2시간 정도 잡으시고 식재료를 미리 사놓으시는 것도 전 방법인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좀 비건인 제품들을 구매하실 수도 있고 하니까 그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고 또 아무래도 식대도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지출이 많이 나가면 또 어려우니까 내가 지속 가능한 식단을 시작할 때는 가볍게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한 번에 다 하면 비싸니까 못하겠다 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손이 많이 가서 못하겠다 하실 수도 있으니까 네. 이제 마지막으로 다양한 음식이나 유행하는 음식이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우리는 매일 다른 메뉴를 먹는 게 익숙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대학교 들어갔을 때 된장찌개 한 번 끓이면 막 2번, 3번 먹고 아, 그쵸. 네. 그렇죠. 오늘도 먹고 내일도 먹고. 그쵸. 카레 만들면 일주일 동안 먹고. 당연하죠. 네. 그래서 막 물리고 싫어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은데 네. 이제 과거에는 한 식재료를 가지고 며칠간 먹는 게 좀 당연했었던 세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하게 음식을 먹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 무를 사면 무를 채 썰어도 먹고 볶아서도 먹고 뭐 튀겨서도 먹을 수 국으로도 있고 먹고. 그쵸. 그렇게 접근을 하시면 좋겠고 기다림의 미학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네. 그 매일 먹을 수 있으면 좀 덜 땡기는데 언제가 제철이 돼라고 하면 먹고 싶고 네. 무화과 제철일 때 너무 먹고 싶고. 그러니까요. 근데 맨날 무화과 먹을 수 있으면 그만큼의 욕구는 매력이 없잖아요. 없죠. 맞아요. 맞아. 매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매력도 찾아보시면서 안 먹어본 생선, 안 먹어본 채소나 산나물 같은 걸 시도하면서 다양한 음식의 맛을 좀 느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진짜 채식과 영양학 주제로 진짜 알차다고밖에 표현을 할 수가 없을 것 쏙쏙 같아요. 들어오는. 네, 진짜 알찬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네. 저희 방송 광고 듣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만들어집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에 후원해주실 분들은 네이버에서 그린피스 팟캐를 검색하시면 쉽게 후원에 참여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린피스 유니버스는 애플 팟캐스트, 구글 팟캐스트, 팟빵, 파티, 앵커, 스포티파이 등을 통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방송에 대한 의견이나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gkr@greenpeace.org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정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진짜 당장 오늘부터라도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채식에 대한 많은 이야기 나눠봤는데 사실 더 많은 내용 준비해 주셨는데 저희가 시간상 미처 소개해드리지 못한 것들도 좀 많이 있어요. 컨설턴트님께서는 오늘 녹음 어떠셨나요? 일단 사무실 방문해서 좀 설렜거든요. 아, 네네. 네, 와보니까 또 역시 좋네요. 그래서 그게 너무 설렜고 또 두 분과 채식
생각과 그다음 지속 가능한 식단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수 있어서 좋았고 또 많은 분들이 이 방송을 들으시고 나서 실천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듣고 든 생각이 올해가 특히나 더 건강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게 됐던 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사회적 거리두기 잘 유지하시면서 청취자분들 다 무탈하게 올해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새해를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연말 인사를 하시나요? 제가 저희는 이제 내년에 찾아뵙게 되니까 기회를 놓쳤네요. 아, 그쵸. 지피지 기수 초대석은 이제 올해는 이게 마지막이죠. 그쵸. 코로나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청취자분들 모두 건강한 연말 좀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방송에서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